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데이 시간입니다.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3천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문석준 기자와 살펴보죠. 문 기자, 네, 경북 지역의 확진자는 오늘도 3천 명을 넘어섰는데 나흘 연속 3천 명대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경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250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후 나흘 연속 3,000명대 기록인데요. 예전과 같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줄었다는 소식은 이제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의 감염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감염 지역도 23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경북의 23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과 구미가 또다시 5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최근 포항과 구미에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두 도시만 합쳐서 무려 1,1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네. 이어 경산이 400명대, 경주는 309명으로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습니다. 도내 인구 순서대로 확진자가 나온 것이죠. 이어 영주와 안동, 김천, 칠곡, 상주, 문경 등 모두 10개 시군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영천과 울진, 영덕을 비롯한 11개 시군은 두 자릿수가 나왔는데요. 울릉은 7명, 영양은 5명으로 단 2개 군만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검사 대비 확진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는 16%까지 올라갔죠? 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16만 4천 건 이상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2만 600여 명이 확진되는데요. 확진율은 12.5%입니다. 확진율은 최근 꾸준히 10%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는 16%였고 지난주 월요일인 14일에는 무려 18.7%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일과 월요일에 확진율이 높은 것은 모두 주말의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네. 확진율은 하루 전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인 만큼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검사하는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일 가능성이 높아 주말과 월요일의 확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18세 이하의 확진자의 감염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경북에서는 2만 600여 명이 확진됐는데요. 네. 이 중 18세 이하는 5,300여 명으로 25.9%를 차지합니다. 네. 전체 확진자 4명 중 1명 이상이 미성년자인데요. 반면 60세 이상은 3,300여 명으로 16.2%를 기록했습니다. 경북 지역 고령화가 심각해지며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8세 이하의 감염률이 얼마나 높은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18세 이하의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다 오미크론 변이가 활동력이 강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넓게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하는데요. 우려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확진자 폭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20만 명을 넘어 하루 최대 36만 명의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3월 개학을 맞아서 10대 이하 확산이 폭증할 수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개학이 두렵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초등학교의 유행이 걱정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드 초등학생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아직까지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의 안전성을 아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미국 등 해외 외국에서는 접종 대상으로 정해서 지금 백신 접종을 막고 있는 상태죠. 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폭증 상황에서 낮은 백신 접종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각 학교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해 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겁니다. 네. 어린이집의 경우 방역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또 가중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의 경우 접촉자로 분리되면 일주일에 3차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네. 하지만 어린이집은 방역 당국이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아서 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검사나 빈도 주기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네, 네. 이는 어린이집이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할이어서 양쪽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는 저마다 지침을 정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이 현장에서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어린 연령층으로 갈수록 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증상을 경미해서 뭐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시듯이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대여섯 배 이상 높습니다. 네. 그러나 치명률은 독감보다 약 40%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한 건데요. 네네. 이 특히 어린 연령층에게는 감기 정도의 증상만 보인 뒤 낫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확진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네.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발열과 인후통 증상만 보인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네. 이 감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 18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19일부터 3주간 적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참석 인원 제한은 6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을 완화하는 겁니다. 네. 제한 완화를 고민했던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의 속도가 가팔라짐에 따라 영업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 조정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 거리두기 완화와 방역 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평가해서 조정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 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네. 하지만 조정 기간이라도 의료 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강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해외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통계 등에 비춰볼 때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유행의 정점은 이달 말에서 3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을 소상공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소상인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을 최소 밤 12시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은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당장 중단하고 자율여행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네. 영업시간 1시간 연장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 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도 요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즉각 전환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소상공인들은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월세 낼 형편도 안 돼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이때희 문석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